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오늘은 코인인물 백과사전 첫 번째 편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존에 우리가 제일 코인을 하면서 흔들리거나 집중을 해야 돼 그 뉴스의 원산지인 중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국의 비트코인계의 큰 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였던 사람과 IT 기술자였던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중국의 코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두 명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우지안과 잔 커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로 되게 유명한 부호반열에도 올라섰던 사람이고요. 우지안은 한문으로는 오기한이라고 쓰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 겸 채굴업체인 비트메인의 공동대표였고요. 잔 커투안은 첨극단이라는 한문명을 쓰는 인물인데 같이 비트메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잔 커투안은 반도체 칩 설계 쪽 일을 하다가 TV 셋톱박스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TV 우리 KT나 SK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를 달아서 VOD 서비스를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우지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우지안은 당시 베이징 대학을 졸업 후 금융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중국 최초로 비트코인 백서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지안은 처음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죠. 2011년 당시 자신의 전재산인 10만 위안, 당시 하나 가치로 1700만원을 모두 투자해 2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한 개당 1달러 가격으로 매입했었고요. 2년 후인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초에 20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900달러까지 급상승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0배 상승하면서 우지안은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지인과 함께 바비터, 8btc.com이라는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비교하자면 코인판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굴기 업체인 에이식 마이너의 회사 설립 시 투자자로도 참여했었고요. 우지안은 이미 그걸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지안은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는 채굴업체 연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해 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자이자 테크놀로지 출신인 잔 커투안과 대외 영업과 홍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우지안은 채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잔 커투안과 같이 비트메인을 설립했습니다. 2018년에는 10대 중국 부자 순위에 잔 커투안과 우지안이 올라갔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잔 커투안은 지분이 36.58%, 우지안은 20.59%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지안은 잔 커투안을 설득하면서 연봉 지급이나 임금 지급 대신 회사의 지분 60%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기존의 GPU를 통한 해시레이트로 채굴하는 것이 아닌, 한마디로 그래픽카드를 통한 채굴이 아닌 주문 제작 방식의 A식 채굴기를 개발해 성공할 것을 요구했고요. 연구 개발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2013년 11월 55나노밀리미터의 반도체 BM1380과 엔트마이너 S1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던 아발론이라는 회사의 에이식 마이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라는 중국 회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A식 방식의 제품이었는데요. 약간 이렇게 조금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우지안 입장에서는 당시 가나안 크리에이티브에 투자를 했던 중이었고, 대체제를 찾던 중에 엔트마이너 S1이 완성이 되었고, 세일즈 포인트로 0.68W라는 낮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인력 채굴기 업체를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당시 비트메인은 전력 효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 연구에 투자를
했었고요. 잔커2와는 오히려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 채굴기 개발팀은 2년간 칩을 총 4개를 개발을 했고, 즉시 채굴기에 적용돼서 날개 돋친 듯이 전 세계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2015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피해 사건 및 파산 선언을 계기로 시장이 한번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전혀 회복하지 못한 속에서 여러 채굴기 생산업체들이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채굴기 업체는 유럽의 비트퓨리라는 회사, 그리고 중국의 비트메인과 아발론, 딱 요 3개만 남아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중국의 룽쾅이라는 회사가 이노실리콘이 개발한 28나노미터 칩을 이용해서 A1이라는 채굴기를 발매하였습니다. 나노미터 칩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칩을 거기다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성능이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겠죠. 이는 기존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 채굴기에 사용됐던 40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비트메인은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 잔커2와는 엔트마이너 S5라는 5세대 채굴기를 개발해 성공함으로써 S5는 S1에 비해서 전력 소모를 3분의 1가량 더 줄였고, 대부분 사람들은 채굴기 한 대당 무려 50%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S5로 다시 한번 채굴기 시장을 장악하게 됐고, 비트메인은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계기가 되었죠. 저때 이후로 중국의 채굴기 시장은 거의 비트메인이 장악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비트메인은 채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는 베이징에서 있었지만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라는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온라인 매체인 쿼츠가 오르도스 채굴장을 한번 방문한 다음 이 채굴장에 하루 전기요금만 39,000달러를 쓰더라. 약 우리나라 돈으로 4,400만원씩 쓴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우지아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오르도스 채굴장의 하루 매출만 25만 달러가 나온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7억 8억 정도 되겠네요. 조만간 미국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채굴장을 건설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트메인은 오르도스 외에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중국 원난성, 산악지방과 신장자치구 등의 대형 채굴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엔트마이너라는 A6 채굴기, 세계 최대 마이닝 풀인 엔트풀을 운영, 그리고 BTC.com과 해시네스트라는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아는 이 외에 비아 BTC라는 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 BTC는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엑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양 하이포라는 인물과 우지안이 같이 합쳐서 만들어낸 채굴 업체 겸 지금은 커뮤니케이티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곳입니다. 우지안이 이끄는 비트메인은 채굴기 시장의 약간 후발주자였음에도 글로벌 채굴기 시장 점유율을 70%나 차지하게 됐고요. 채굴기용 칩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칩을 탑재한 채굴기를 완제품 세트로 판매하는 전략으로서 중국 내 시장 1위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대부분 다 외주를 받아서 칩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칩을 달아서 채굴기를 따로 만드는 일종의 조립 컴퓨터 형식이었다면은, 우지안이 만든 비트메인은 채굴기 자체를 그냥 완전한 완성품 형태로, 우리가 삼성 컴퓨터 이러면 삼성에서 완제품 형태로 컴퓨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채굴기를 판매를 하게 됐던 거죠.